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거울 앞에 선 어느 날의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무심코 세수를 마치고 고개를 든 순간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마에 작게 패인 주름, 턱선, 그리고 눈 밑에 흐릿하게 드리워진 기미. 평소보다 더 푸석하고 힘없어 보이는 피부. 마치 밤새 10년이 지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거울을 보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현실을 피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본능인지도 모르겠네요. 제 이름은 이은혜이며 올해로 75세가 된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평생 얼굴을 다루는 일을 해왔기에 저는 주름, 기미, 그리고 탄력 저하라는 단어를 남들보다 훨씬 더 일찍 그리고 자주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제 얼굴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인식된 날은 제가 52세가 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제 인생에서 갱년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피부가 먼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진료실로 들어선 한 4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밤마다 너무 덥고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미와 눈가 주름이 너무 짙어졌어요. 왜 이런 걸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거울 속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인체 내부에서 천천히 닫히는 커튼과 같습니다. 특히 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장 빠르고 또한 가장 두려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 피부는 처지고 얇아지며 결국 주름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우리가 거울 속에서 발견하는 그 처음 보는 얼굴은 바로 이 호르몬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여성의 피부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폐경기 전후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이 수용체에 변화가 생기고 결국 피부 구조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5년 사이에 피부 콜라겐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도 제 얼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방관자와 같았습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온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밤에 잘 때마다 조명을 완전히 끌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거울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작은 스탠드 불빛을 켜놓고 선풍기 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잠이 들기를 바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언젠가 갑자기 변해버린 얼굴에 놀라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호르몬, 수면, 감정, 스트레스, 음식 등 모든 요소가 피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이야기와 수천 명의 환자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갱년기와 안티에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또한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럼 조명을 끄고 선풍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그날 밤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선풍기도 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쯤 이불이 젖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제 몸을 느끼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마치 발열 감기에 걸린 듯했지만 체온은 정상이었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많은 생명을 집도한 경험이 있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자부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갱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다가와 조용히 자리 잡고 어느 날 나를 완전히 뒤덮습니다. 특히 밤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고장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폐경 전후의 여성 중 75% 이상이 야간 발한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부는 밤 동안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인데 이러한 반복적인 체온 변화는 회복을 방해하고 결국 피부의 질과 색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만난 55세 환자분은 밤마다 땀 때문에 속옷을 갈아입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명히 탈진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광대뼈 아래에는 짙은 색소 침착이 퍼져 있었고 눈 밑은 계속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 지쳐 보이네요. 원장님. 그런데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감정 기복이 없었는데 남편에게 괜히 화를 내고 그런 나 자신이 싫어서 울기도 해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주기나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뇌의 감정 조절, 체온 유지, 뼈 건강, 그리고 피부의 수분 유지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 이러한 조절 기전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호르몬 수치의 급격한 변화는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감, 불안감, 심지어 공황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동은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 이 현상은 에스트로겐 세로토닌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세로토닌 수치도 함께 줄어들게 되며 이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피부 재생 주기를 방해합니다. 깊은 수면 없이 재생된 피부는 탄력이 부족하고 푸석푸석하며 심지어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낮 동안 감정적으로 지친 몸은 밤에는 회복 대신 더 깊은 피로를 쌓아갑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면 거울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왜 이러지? 내가 예민해진 건가? 이것은 단순한 노화일까? 어떤 의학 교과서도 이 질문들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에서 느끼는 감정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기분을 짧게 적어보기로 했죠. 처음에는 짜증남, 더움, 왜 이러지? 와 같은 단어들 뿐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오늘은 조금 나아졌음, 수면 5시간 성공, 피부가 덜 칙칙함, 과 같은 문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신가요?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식은땀에 깬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서로의 경험을 통해 조금 더 덜 외롭고 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저는 원래 핸드크림이나 립밤 같은 제품에 무심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끝이 갈라지고 입술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모공까지 넓어졌는지 화장을 해도 도무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얇아진 탓인지 작은 상처 하나에도 쉽게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보습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라고 늘 말하던 제가 정작 제 피부는 마치 말라가는 나뭇잎처럼 푸석푸석해져 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손끝이었습니다. 제가 메스를 잡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 섬세한 손끝이 더 이상 매끄럽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외부의 장벽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라는 것을 이 시기에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갱년기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피부의 탈수 현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분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피부 건조는 갱년기 이후 단순한 보습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피부의 진피층에서 히알루론산과 글리코사미노글리칸, 개그즈 합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물을 마시거나 수분 크림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피부 내부에서는 그 수분을 유지할 힘이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왜 이렇게 당기지? 왜 이렇게 피부가 거칠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저도 매일 세안 후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이 아닌 표면만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기 없는 볼, 거친 이마, 그리고 마치 바싹 마른 논바닥 같은 턱선. 이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의 위축을 의미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성이라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예쁘지 않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은 결코 당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변화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이 생태계도 영향을 받아 피부 장벽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외부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되고 염증이나 색소 침착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제 식단과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누워있기,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기, 그리고 콩을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콩은 어쩐지 나이 든 사람들 이먹는 음식 같았고 속이 더부룩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피부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세안할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탄력과 거울 앞에서의 미세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피부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30대의 피부와는 다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겨울에 나무가 잎을 떨구고 봄을 준비하듯이 말이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메마른 느낌이 드시나요? 손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닐 수 있으며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해 봄, 병원으로 출근하던 길에 나는 문득 거리에 핀 목련꽃을 바라보다 멈춰 섰습니다. 하얀 꽃잎이 활짝 피어 있었고 그 순백의 표면은 마치 제 피부처럼 연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저 꽃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는 사실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은 단연 에스트로겐입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 그리고 피부에 이토록 깊게 관여하는 호르몬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요한 호르몬에 대해 의외로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성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피부에서 마치 안개처럼 섬세하게 작용합니다.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고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하며 혈관과 수분층을 안정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피부의 촉촉함과 탄력을 부여하고 상처 회복을 돕는 치유력도 향상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폐경기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에스트로겐 수치는 피부 노화의 점화 버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경 후 5년 동안 여성은 피부 두께의 약 30%와 콜라겐의 25%를 잃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 시기에 평소 사용하던 메이크업 제품이 갑자기 잘 맞지 않고 색조가 어딘가 겉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피부 바탕 자체가 얇아지고 수분과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컬러가 잘 안착할 피부 바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색소 침착, 흔히 말하는 기미나 검버섯은 이 호르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 멜라노사이트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수용체가 멜라닌 생성을 적절히 조절하지만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 오히려 멜라닌 생성이 과다해져
색소가 불규칙하게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폐경 전후의 기미가 갑자기 짙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눈 밑, 광대뼈 주변, 이마와 코 옆 라인은 에스트로겐 민감도가 높은 부위로 기미와 주름이 동시에 나타나기 쉬운 영역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메이크업으로 가리는 대신 피부 자체를 되살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사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호르몬 대체 요법 HRT에 관한 학술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논문 하나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여성성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 신호 체계입니다. 이 문장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여성에게 호르몬 대체요법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특정 내분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부드럽고 일상적인 대안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다시 식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지더라도 그것은 당신의 잘못도 무능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거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즈음 저는 식사 습관에 상당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 종일 환자들을 보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퇴근 후 식탁 위에는 항상 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된장국에 넣은 두부, 어떤 날은 삶은 콩을 올리브 오일에 살짝 버무린 샐러드. 처음에는 약간 억지로 먹는 기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제 피부와 감정 상태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피토에스트로겐, 피토에스트로젠의 힘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식물에서 유래한 에스트로겐을 의미하는 이 물질은 제게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상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후 저는 피부톤이 조금 더 균일해지고 아침에 얼굴이 덜 부풀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게 미세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신호도 있었습니다. 피토에스트로겐은 화학적으로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유사하여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이소플라본, 아이에스오플라본, 리그난, 리그넌, 쿠메스탄, 쿠메스탄 등이 있으며 각각은 다양한 식품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소플라본은 주로 콩에, 리그난은 주로 씨앗류와 곡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자주 먹었던 식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부와 삶은 콩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흔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에는 다이드제인, 데이드제인, 과제니스테인, 제니스테인이라는 강력한 피토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주간 이소플라본을 섭취한 폐경기 여성의 피부에서 주름이 감소하고 탄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는 하트시드, 즉 라마씨 또는 플렉스시드, 플렉시드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씨앗이 그렇게 대단할까 싶었지만 정말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라마씨는 리그난 함량이 매우 높아 장내에서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로 전환되어 작용합니다. 특히 여성의 피부에 있는 멜라닌 수용체에 영향을 주어 기미와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도 개선되니 피부가 자연스럽게 맑아지더군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보리와 같은 통곡물입니다. 보리는 리그난 외에도 실리카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의 구조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곡물이 피부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일주일에 몇 번만 보리밥을 섭취해도 속이 편안해지고 피부 결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메이크업 할 때 파운데이션이 덜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모든 식품은 단순히 피부에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느꼈습니다. 갱년기 특유의 감정 기복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더 부드럽고 예민하지 않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울거나 이유 없는 분노가 솟구치던 날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숨을 크게 쉬고 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환자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매일 아침 콩국을 마시고 있는데 기분이 묘하게 안정됩니다. 피부도 탱탱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결국 약입니다. 특히 갱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한 숟가락의 콩, 한 줌의 아마씨, 한 공기의 보리밥을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시 제 피부와 몸, 그리고 저 자신을 회복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식탁 위에서 어떤 변화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콩 한 숟갈, 아마씨 한 작은 스푼으로 시작해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제 피부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였죠.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피부에 흐릿했던 윤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물기를 닦자마자 바로 당김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부드럽고 유연한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가 다르지?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수십 년간 피부를 다뤄온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진료실에서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무엇을 바꾸셨나요? 저는 그때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콩을 좀 더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몸이 정말로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변화가 진정하다는 것을. 사실 갱년기 이후의 피부는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리 또는 지연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토에스트로겐을 중심으로 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단순한 방어선을 넘어 피부에 실제적인 회복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촉촉해지거나 주름이 살짝 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의 구조 자체가 살아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피토에스트로겐은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합니다. 제니스테인과 같은 이소플라본 성분은 특히 피부세포의 TGF 경로를 자극하여 섬유화세포가 콜라겐을 재생하도록 유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꺼졌던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단순히 피부만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살아났으며 말투도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몇 년 동안 불규칙했던 생리주기와 같은 증상들이 아주 미세하게 재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토에스트로겐이 제 몸에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처럼 작용하여 필요한 부위에만 조용히 작동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요즘은 잠도 잘 자고 덜 짜증이 나네요.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나도 나 자신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이러한 작고 확실한 변화는 단순한 외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침마다 스킨케어를 할 때 손끝으로 제 얼굴을 감싸며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너 잘 견디고 있어. 예전에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바르기만 했던 스킨케어가 이제는 나 자신을 격려하는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피부가 좋아진 것은 단순히 이소플라본의 화학적 작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나를 챙기는 행위 자체가 저를 회복시켰던 것 같습니다. 작은 식습관, 좋은 수면, 그리고 거울 앞에서의 긍정적인 대화가 모두 모여 저는 다시 젊어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회복이라는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느낌에 움츠러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중일 뿐이에요. 그리고 피토에스트로겐은 그 계절의 길목에서 은은한 햇살처럼 함께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작용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진료실에서 처음으로 갱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설명했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 환자는 48세였고 눈 밑에 기미와 입가에 깊어진 주름을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색소 문제만이 아닙니다. 갱년기가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환자는 마치 청천벽력에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요.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생리가 규칙적이에요. 하지만 피부는 진실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여성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아 온 저에게 피부는 말없는 고백서와도 같습니다. 피부를 통해 그 사람의 생활, 감정, 호르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의 피부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리 고가의 시술을 받더라도 내부에서부터의 회복이 없으면 변화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치료법을 직접 사용해보고 환자에게 적용해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균형이다. 피부는 단순한 얇은 막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감정, 식습관, 수면, 그리고 자존감까지 반영하는 하나의 캔버스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이러한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갱년기 안티에이징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호르몬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억지로 시간을 되돌리려 하지 말고 변화의 구조를 이해하세요. 에스트로겐의 역할과 그 감소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피부 변화는 매우 논리적인 생물학적 순환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대처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극이 아닌 회복 중심의 루틴 만들기, 고농도의 필링이나 자외선 차단만으로는 피부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피부는 수면, 휴식, 영양을 통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세안한 후 식물성 오일을 활용한 진정 루틴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기반으로 한 식단 구성 콩, 아마시, 보리와 같은 식품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고농도의 보충제보다 매일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지속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감정의 변화와 공존 연습, 왜 이렇게 내가 날카로워졌지? 라는 자책보다는 지금은 그런 시기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생리적 현상일 뿐입니다. 피부에 대한 언어를 변경하기, 거울 앞에서 왜 이렇게 칙칙해? 대신 오늘도 잘 버텼어? 라고 말해보세요. 피부는 당신의 말을 기억합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갱년기를 겪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현재 그 한복판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티에이징은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술을 통해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칼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습관의 중심에는 피토에스트로겐이 있으며 저 자신도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저는 매일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괜찮았어? 그리고 제 피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꽤 괜찮았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출발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낯선 얼굴을 마주한 어느 날, 저는 피부에 생긴 작은 균열과 함께 갱년기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에 깨어나고 이유 없는 눈물과 분노가 감정을 잠식하며 피부는 말라가고 마음은 위축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얼굴을 다뤄왔던 제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고칠 수 없는 대상처럼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환점에서 저는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감소가 피부와 감정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다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름, 기미, 칙칙함, 이 모든 것은 제 몸속의 호르몬 변화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에 응답하기 위해 저는 식탁을 다시 꾸몄습니다. 홍, 아마시, 보리, 이 세 가지가 제 피부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루 한 번, 작고 꾸준한 습관 속에서 저는 다시 피부의 탄력과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피토에스트로겐은 저에게 단순한 성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갱년기를 견디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전환시켜준 조용한 동반자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티에이징이란 시간을 거스르는 싸움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잘 돌보는 섬세한 연습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모두 노화의 강을 건너고 있지만 그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또한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럼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선풍기 소리와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피부에 속삭여주세요. 오늘도 잘했어.